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퇴직과 동시에 큰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드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가 퇴직하기 전에는 먹고 사는 데 문제만 없으면 퇴직 준비가 모두 다 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둘씩 만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아저씨가 퇴직하고 가장 처음 만났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아저씨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이전의 명함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지만 동시에 매우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퇴직과 동시에 큰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퇴직한 이후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프레드 아저씨의 해법을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저씨는 퇴직하고 나서 창업교육, 전산교육을 받으러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겐 뭔가 해야 할 일이 꼭 필요해요. 사람은 사회적 관계들 안에서 존재할 때 사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꼭 일을 해야 합니다.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IT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곳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저씨만의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에 참여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한 외부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트워크 행사들이랑 좋은 교육들도 많아요. 그런 자리엔 꼭 스타트업에 투자해 주시는 기관에서도 많이 참여합니다. 2년이 닿으면 행사를 통해 자금 지원이나 투자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교육을 참여할 때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명함이 없어서 곤혹스럽더라고요. 간단하게 연락처 교환하는 것마저 명함이 없다면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랴부랴 명함 하나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든 명함은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 말고는 들어갈 게 없어서 내밀기에도 왠지 부끄러운 명함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몇 번 참석해 보니 회사 다닐 땐 정작 몰랐던 명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가장 잘 전달되게 명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좋은 명함을 가진다면 좋은 인연 만들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명함을 보면 일반적으로 속해 있는 회사와 직급,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홈페이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아저씨가 봤었을 때 꼭 필요한 게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주소가 있어야 명함이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아저씨가 이전 영상에서 퇴직 후에도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할 때 집 말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퇴직 후에 자존감을 높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명함을 만들 때도 사무실 주소가 가장 큰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사무실 구하기도 좋아졌습니다. 패스트5나 위워크 같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집키 같은 걸 살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사무실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무실을 구하면 책상, 서랍 같은 집기부터 냉난방이나 주차, 또 화장실 청소 같은 문제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사무실을 구하면 매월 지출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에 알려드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부 기관, 협회 등에서도 단독 혹은 공유 사무실을 거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내는 걸 꼭 조건으로 내걸더라고요. 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신 때라면 단독 사무실은 경쟁이 치열해서 구하기 힘드실 테고 공유 사무실에 책상 한 자리 정도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간도 최대 2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이런저런 고민하다 아예 아주 싼 창고 겸 사무실을 사버렸어요. 관리비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주차도 편하고 냉난방도 잘 되고 물론 화장실 청소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무실 사는 게 사무실 임대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서 당장 보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실을 산다는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훌륭한 자산 배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수익형 부동산이 아파트 같은 주거형 부동산에 비교해서 세금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만큼 떨어졌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아파트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쓰고 있는 작업실을 임대로 돌리면 쓴 총 금액 대비 거의 6%가 되는 월세 수익이 발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작업실로 쓰지 않을 때는 월세 수익으로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 투기를 잡으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복잡해지고 세금 혜택이 줄어들수록 투자 대체제인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아저씨가 사무실을 산 지 1년이 넘지 않았는데 벌써 아저씨가 낸 세금 관리비보다 사무실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당장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공짜로 사무실 쓰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구독자님들도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지 않다면 사무실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명함 만들기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네요. 명함을 만드는 목적에 따라 주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넣기를 거의 비용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